제일 먼저 법령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는 위해 식품 등의 판매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각 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썩는 거죠.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유독 유해 물질을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려할 염려가 있는 것. 그런데 누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누가 라고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어디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것은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라고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안 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법률에 관련돼서 관련어키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장염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장염 비브리오는 필기 공부할 때 많이 봤던 부분이죠. 원인균은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라고 하는 균이었고요. 호염성균, 바다에서 있는 호염성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요. 수돗물에 잘 식는 것, 호염성균이라서 바닷물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민물에서는 빨리 사멸을 했죠. 그래서 민물인 수돗물로 잘 세척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60도씨에서 5분 아니면 85도씨에서 1분 정도 가열을 하면 사멸이 가능한 균이기 때문에 가열 후 섭취하는 것도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조리도구나 칼도마 이런 것들은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냉장 보관을 한다 아니면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열교환기에 뜨거운 물을 통과시키고 반대 방향에서는 식용유를 통과시켰는데 물을 냉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교환기를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면요. 우리는 물을 통과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 90도씨 물을 2000kg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40도씨로 온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식용유를 보내고 있는데 식용유 같은 경우는 20도씨를 사용을 하고요. 4500kg을 시간당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로 떨어질 것이고 문제는 이 온도를 인아웃, 인풋, 아웃풋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아웃을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들어가는 것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 계산하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공식은 하나가 있는데요. 열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열량을 Q라고 할 때요. 들어가는 양, 무게 이런 것을 우리는 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열 용량을 CP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를 T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을 우리는 똑같다라고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물은 물대로 묶고 식용유는 식용유대로 묶어 놓으면 계산이 쉽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공식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우리 열 용량을 보시면 1이잖아요. 1.0 kcal/kg 도씨가 되는데 어느 정도 2000 온도는 90에서 40도씨로 바뀌게 되고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냐 하면 0.5가 열 용량인데 움직이는 양은 4500이 움직이고 온도는 T에서 20도씨 빠지는 것만큼 이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64.4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죠. 다음 문제 볼까요? 해썹 선행요건에 관한 문제고요. 빈칸을 넣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해썹 선행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식품 제조 가공 공장 집단급식소에서는 제조 조리 공정 환경 등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로부터
식품이 오염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행 요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러한 선행 요건 프로그램은 8개 분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분야별로 개별 관리 기준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8개 분야가 뭐냐 하면요. 영업장 관리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영업장 관리하고요. 그리고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할래? 그리고 시설 설비에 대한 것인데요. 제조, 가공, 조리, 시설 설비에 관한 관리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또 시설 설비 중에 냉장이랑 냉동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도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어떤 걸로 쓸래? 그리고 보관이나 아니면 운송은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검사는 어떤 걸로 할래? 어떻게 관리를 할래? 그리고 우리가 회수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수 프로그램은 어떻게 관리를 할래? 라고 해서 총 8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가지가 다 관로로 나올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관리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름도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바뀌었고 그러면 해썹에 관한 것들이 문제가 더 잘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선행요건에 관한 관로는 여러분들이 눈에 한번 익혀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계산 문제입니다. 황산 H2SO4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몰 농도는 보통 M으로 표시하고 노르말 농도는 N으로 표시를 하고요. 몰 질량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몰 H2SO4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용액 1리터 속에 황산이 1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98g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1몰의 H2SO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50ml 속에 9.8g이 녹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0.4몰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르말 농도로 가서 계산을 해보면요. 노르말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람 당량 수라고 하는 것은요. 몰 질량을 당량수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당량수는 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요. 전해질 해리에서 입자마다 해리되는 양전하나 음전하의 절대적인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H2SO4 용액을 만들 때 이것이 해리가 될 텐데 어느 정도 해리가 되는가라고 묻는 문제죠. 우리가 공부하는 식품안전기사 쪽에서는 매우 단순한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면 수소 원자가 한 개 있으면 1당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2SO4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당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식품안전기사 쪽에서는 계산을 매우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다르게 가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단순하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한 개가 1당량이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에서 보고 있는 H2SO4 황산 같은 경우는요 2당량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다시 그람 당량수라고 와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몰 질량과 당량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98 나누기 2라고 계산을 하면 49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1노르말 H2SO4는 용액 1리터 속에 황산을 49g을 녹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0.8 노르말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죠. 다음 문제 볼까요? 식품조사 처리 기술의 목적을 3가지를 쓰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식품 공전에 보면 식품조사 처리 기술은 이러이러이러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발화 억제, 살균,
살충 숙도 조절입니다. 4가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에서는 지금 3가지를 물었으니까 이 4개 중에 3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식품조사 처리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정리를 하면요. 선종과 선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식품조사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감마선, 전자선, X선이라고 해서 3가지가 나와 있죠. 옛날에는 X선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은 감마선, 전자선, X선이 들어가 있고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우리는 코발트 60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전자선과 X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